나이 대비 가장 좆대로 살고 있는 한남동 장현수입니다. 네, 110이다. 나 일로 와? 2부 이야기 이어갈게요. 감독이 있으니까 좋구만. 이렇게 어디에 앉아야지 이렇게 딱 그 지점도 잡아주고. 쟤는 근데 이거 안 되나요? 스와이プ돼요. 해줘. 쓰면 돼요. 네. 자, 이야기 이어갈게요. 아, 제가 요즘에 좀 그 해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요즘에라기보다는 올해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서는 그걸 이제 2022년에? 아예 22년에. 아니 아까 왔는데 서구 형이랑 무슨 그 사무실 얘기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음. 갑자기 재즈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음. 이 시대에 과연 자영업자가 되는 거를 우리가 말려야 하는 게 아닌가. 윤수 형이 원래도 좆대로 살았거든요. 진짜 좀 좆대로 살았어요. 아, 지금도 꽤 좆대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다행일 지경인데 갑자기 이 먹고 삶을 또 포기하겠다는 느낌으로 들려져서 아 잠깐만 재즈타 아무튼 네 물론 잘 되면 돈을 많이 벌겠죠. 하지만 또 녹록지 않은 세상이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우리가 꼰대로서. 나이 대비 가장 좆대로 살고 있는 한남동 장현수입니다. 제가 재즈바는 몰라도 재즈는 아니까 얘기를 들어보겠다. 네. 서구 형은 다 아니까 또. 요즘 그러니까 제가 한 작년 재작년부터 사실 재즈는 잘 모르고 살아왔었어요. 저는 이제 늘 좋아하던 게 이제 그 골든 에라 그 힙합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 전자음악 그것도 이제 좀 철진한 전자음악들이 좀 위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제이지 랩을 다 외우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오직 들어가지고 배우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이제 제일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여자친구 만나면서 여자친구가 좀 재즈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 친구하고서는 조희선 씨하고서는 이렇게 좀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이게 진짜 재즈라는 음악이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이제 레코드를 듣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이거를 나만 듣지 말고 좀 같이 이렇게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공간을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재즈바들 우리나라에도 재즈바가 좀 있습니다. 특히 뭐 서울 안에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재즈바들의 이제 현황을 보니까 모든 재즈바들이 다 이제 공연, 라이브 공연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혹은 이제 LP바인데 이제 빈티지 오디오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그런 현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없는 세그먼트인 이제 그런 현대적인 오디오를 사용하면서 이제 정말 이제 재즈 레코드들도 이제 좀 그러니까 좀 막고름판들이 아니라 좀 좋은 레코드 위주로 이렇게 트는 이제 그런 바를 해보면은 재밌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가게짜리 알아보고 있었죠. 갑자기 완전 성공 방정식이 떠올랐습니다. 오 컨설팅. 왜냐면 그 중간에 그 세그먼트 빈 세그먼트 고지점을 한번 이렇게 좀 한번 뚫고 거의 나가면 진짜 좋겠더라고요. 100% 되는 느낌인데. 이거는. 뭐예요? 일단은 이미지가 중요해요. 봐봐. 그러니까 LP 바들 물론 요즘에 젊은 사람도 LP 바 많이 가죠. 근데 그 정말 LP 오랫동안 들으신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하는 LP 바들의 그 특유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좀 아저씨 느낌, 회사원 느낌. 그리고 이제 그 반대쪽 저 끝에 제척점이 이제 을지로 3가에 있지. 힙바들 이제 거기 평균율 같은 데. 그치. 근데 제 생각에 그 중간에 어디여야 되고 이거는 윤수 씨의 애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장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윤수 씨의 그 강점이 뭐냐? 글이잖아요, 글.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하루키를 모티브로 LP 바를 만든다. 그래서 막 장루키. 하루키 책들이 막 이렇게 막 꽂혀 있어. 바 이름도 하루키야. 아니 그 생각도 했었던 게 하루키가 했었던 재즈바 이름이 피터 캣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뭐 피터 엘리펀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망했다 이거. 아이고 저도 모르게 말할 뻔했는데. 피루키. 그래서 뭐 그런 생각들도 했었고 그 되게 유명한 그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원래는 이제 재즈바에서 알바를 오래 하다가 그러다가 본인이 재즈바를 차렸다가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심심할 때 글 쓰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작가로 넘어간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뭐 야구도 좋아하고 막 아무튼 그때부터 막 글을 써오던 문학 청년은 아니었어요. 읽는 것들을 좋아했고. 근본띠가 아니었구나. 그런데 이제 그 재즈바를 열고 작게 열고 뭐 부모님 도움도 좀 받고 어쩌고 해가지고 결혼하고 하면서 열고 문 닫고 밤에 이렇게 글을 썼대요. 좀 써보자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말하자면은
그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아마 바람의 소리를 들어라 뭐 그거일 거예요. 그 등단하게 된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하루키도 지금처럼 대형 작가가 아니었으니까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되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잡지 칼럼, 뭐 영화 칼럼 이런 것들도 많이 쓰고 뭐 했는데 이제 그 작가로서 궤도에 오르고 그분은 되게 일찍 떴단 말이죠. 80년대 이미 예, 뭐 양을 쫓는 모험이나 뭐 노르웨이 숲 이런 게 엄청 거의 센세이션이었으니까 일본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업으로 돌아선 것 같은데 그 재즈바이가 유명하고 본인이 에세이 같은 데서도 많이 언급을 해요. 심지어 이제 재즈를 주제로 한 에세이도 있어요. 그쵸. 그거 봤는데 그 글이 그 하루키 특유의 되게 그 산뜻한 그런 문체인 거야. 그래서 좋더라고. 그분도 아마 윤수 씨랑 그 행동 알고리즘이 좀 비슷한 면이 있을 거예요. 하루키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가 러닝이고 규칙적인 생활이고 그 사람은 존나 다른데요 이미. 일단 들어보세요. 들어봐. 논리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작가로서 외국을 되게 많이 다녔는데 코로나 있잖아요. 어디 겸임교수로 가서 글 쓰기도 하고 근데 존나 좀 다르잖아. 어쨌든 오케이. 근데 그런 지역에 가면 하루키는 이제 패션에 관심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가면 무조건 로컬 레코드 바를 찾는데요. 그래서 이 레코드 헌팅을 겁나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막 몇만 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소장 레코드가. 거의 DJ네. 그러니까 그 하루키 방이 딱 2번인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는 그 까자브루터스였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온 거 보면은 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집이 그러니까 좋은 집은 아니에요. 그냥 되게 일본 특유의 그런 그 되게 작지만 오밀조밀하게 꽉 차 있는 그런 집인데 그 거실에 이렇게 오디오 세팅돼 있고 그리고서는 그 양쪽 벽으로 거실 양쪽 벽으로 LP가 꽉 차 있는데 제가 보면은 한 그래도 한 4-5천 장 정도는 충분히 넘겠다. 그죠? 그냥 사진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지렸어요? 보면서 아 질이네. 아 멋있네. 의자 다 가리목 군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보이더라고요. 이제 아무튼 좋았어요, 되게. 핀율 있고 그랬었어. 아무튼 윤 씨 그래서 그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무언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나요? 그거 긍정이에요. 이 재즈바를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그 진짜 비즈니스적으로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당장 지르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죠. 왜냐면 코로나라는 또, 예. 근데 저는 윤수 씨가 만약에 사실 그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 예전에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좋은 월세를 가진 괜찮은 이 틈새 공간을 찾아가지고 윤수 씨 타입대로 공간을 아주 그 진짜 간결하게 꾸며가지고 그 돈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투자비를 좀 덜 들이고 왜냐면 어차피 오디오에 돈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러고 만약에 공간을 열고 거기서 뭐 주류를 판다거나 약간 그런 바 역할을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사실 너무 클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약간 좀 보완할 수 있을 만한 지점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게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이 일로 내 생계를 충분히 이제 핸들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판단을 할 수 있기 전까지는 이제 일과 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치 투잡을 해야지 무조건. 그래서 퇴근 후 재즈바인 거예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서는 이렇게 그 닫을 때까지만 이제 그 사이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만 요즘 같아서는 3시간 4시간 정도인 거죠. 그 정도만 이제 운영을 하는 이제 그런 재즈바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어차피 제가 퇴근을 한 다음에 거의 한 새벽 1시 2시 돼야지 자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만 이렇게 집에 앉아가지고서는 이렇게 앉아 뭐 놀고 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가게를 하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매일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을 텐데. 그것도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 에이, 에라이 이러면서 자영업을 하겠다고? 이게 그러니까 매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가게를 매일 하는 이유는 생계가 거기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난 이제 메인 잡이 있잖아요. 이제. 근데 제가 하나만 그 말씀을 드리면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수동에 위스키 바가 있어요. 증류주 바인데 정확히는 13동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13이랑 그 동할 때 동이에요. 성수동 이런 거 할 때 동인데 그 바가 이제 본업이 있는 대학교 친구들 3명이
우리가 이름을 걸고 증류주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실제로 양조장을 작게 갖고 있고 어디 잠실 쪽인가 어디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험해 보기 위해서 이제 위스키랑 한국 전통 증류주들을 같이 파는 바를 만든 거예요. 그 위치상으로 도원 피치스 도원이랑 되게 가까이 있고 오래된 건물 1층 약간 정사각형 틱한 곳에 거의 그 내관을 이제 그 전에 무슨 공장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외관 거의 남겨두고 진짜 별거 별로 하지 않고 이제 대신 그 바 그 윈도우라고 그래야 되나? 그 술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제 그 정도만 좀 나무 딱 이런 나무 느낌이거든요. 여기에 조명 넣고 막 이런 느낌인데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번 주에 며칠 연다고 일요일 밤에 공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와요. 근데 지금은 제법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가격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꽤 잘 돼요. 가면 항상 빠글빠글해. 네, 저는 그래서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소셜 미디어 그거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정기적으로 여는 게 제일 좋은데 저런 방법도 먹히더라.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화금 엽니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냥 그냥 반대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본업이 있는 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생계 의존도가 크지 않으니까 이제 맞아요. 그렇게 할 수 네. 있는 거지. 그래서 본업이 있는 분들이어가지고 제가 그 저기 메이커스 마크라는 그 법원으로 취재를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본업이 있으셔가지고 그분들은 그 이름을 공개 안 했어요. 얼굴이랑. 네. 그래서 그러면 그 기사 만 적이 없겠다. 근데 뭐 잘 뭐 재밌게 했어요. 긍정적이네 서구 형 되게. 아직 자기 일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본업이랑 병행한다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살날과 산날을 비교할 때 슬슬. 저는 요즘에 부모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부모님 70대인데 이제 아버지는 근데 그 제가 연말에 그 호텔 같은 데를 좀 한번 데리고 갔어요. 부모님을. 그래서 수영장이니 뭐니 뭐 어쩌니 뭐 와인이니 뭐 그런 근데 그냥 건강하세요 나름대로. 네, 근데 TV나 주변이나 보면은 그 나이 때 그냥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근데 저야 뭐 일하느라 나 어쩐다 하면서 외국도 많이 다니고 뭐 어쩌고 좋은 데도 많이 가고 뭐 초대도 받고 뭐 그러고 사는데 사실 부모님들은 그렇지는 않은 거죠. 네, 저의 삶이랑 다르니까. 그래서 물론 저도 좆빠지게 일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걸 봤을 때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주저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10년 더 지나서 아 씨발 그때 생각났을 때 해볼 걸 이런 건 하느니 저는 그냥 해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왜냐면 어쨌든 간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철학을 가져서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서 뭐 자기 자본금 들어가고 막 이런 거 따지면은 열 거 하나도 없죠. 너 따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따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너무 막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당연히 필요한데 분석적이고 맞아요. 이제 그런 입지와 매달 들어가는 돈과 이제 이런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근데 그런 것만 다 따지다 보면은 못 연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살날이 저는 산날보다 살날이 더 적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그다지 건강한 삶의 방식을 살아오지 않았고 온갖 그런 그 몸 해치는 것들을 여러 개를 다루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유머에 시달렸지. 그래서 그다지 그냥 좀 뭐 지금이라도 뭐 할 만한 게 있으면 좀 해보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 의도도 있고요. 좋아. 그럼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모아놨나요? 자본금은 좀 있죠. 좀 1억은 넘어요? 아니 1억은 안 돼요. 1억은 안 되고 한 몇천 달이. 근데 어떻게 그 오디오랑 시스템이랑 이런 거 다 인테리어랑 가구랑 인테리어 비용이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앞선 얘기 조금만 오케이.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퇴근 후에 재즈 가게를 하려면은 그러면은 가게가 절대로 크면 안 되고 그쵸. 가게에 이제 크면 안 되는 이유가 그 가게가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몇 시간 안에 개점과 그러니까 개점 전 이제 준비와 개점과 이제 개점 후 이제 정리까지를 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여야 돼요. 그래서 최적의 크기는 20평 언더 한
한 15평 언저리 그 정도가 딱 좋아요. 근데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그 15평 언저리를 했을 때 제가 원하는 타입의 이제 인테리어를 계산을 해보니까 비용이 2천만 원 언더로 나와요. 2천도 안 될 것 같아. 그냥 그건 그런데 2천만 원 언더로 찍으려면은 그거를 이제 외주를 주는 이제 비용의 그 비율을 이렇게 가급적 줄이고 이제 시공을 이제 자가 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인테리어 비용은 사실 그 자재비보다는 그 시공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가 시공을 많이 한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집기들 포함해서 2천만 원 언더로 나올 것 같고 오디오는 그냥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을 그냥 거기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돈 안 되네. 오케이. 왜냐면은 만약 가게를 하잖아?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거기 가니까. 여기서 안 들으니까 이거를 여기 그치.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괜찮네. 있는 것들 거기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게 이제 인테리어 가치로 치면은 한 7천어치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LP도 다 갖다 놓으면 LP도 다 갖다 놓으면 그치. 어차피 거기서 들을 오케이,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게 인테리어에 1억 바르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네요. 인정 거기까지. 그럼 술은 어떻게 팔 거예요? 술도 진짜 가장 간단하게 칵테일 안 하고 일단 칵테일은 진짜 아주 심플한 칵테일 진토닉 같은 것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맥주 생맥주 그리고서는 이제 그 뭐냐 양주 중에서도 진짜 제가 좋아하는 몇 개만 그냥 그때 그 윤수살롱 하듯이. 요 앞에 이제 그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앞에 되게 예쁜 카페 겸 술집이 하나 생겼는데 양주가 3개인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양주 3개를 고르는 안목도 뭐 누가 이렇게 선정을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오너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건 것 같더라고. 그렇게 막 흔치 않은 양주들이 딱 3개만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인상을 깊게 받았어요. 아 근데 저 양주들은 이 양주를 마셔본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쉽게 선택할 만한 것들만 이제 깔아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한 2-3개 정도만 이렇게 깔아놓고 안주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안주를 하되 마른 안주 수준으로 진짜 간단한 거 있잖아요. 맞아. 과일 잘라주는 수준. 과일도 사실 할다 말다 어렵지. 보여준 게 과일은 이제 리스크가 있는 게 유통기한 리스크가 그치, 있거든요. 그치,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가지고는 양주를 진짜 안주를 정말 단순한 것들 몇 개만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냉동 포도 같은 거 되게 좋아요. 진짜 맛있거든요. 그 샤인머스켓 올려놓은 거 그런 거. 위스키랑 같이 먹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보존성이 좋으면서도 그 제 조리를 할 때 굉장히 간결한 그런 안주들 그런 것들만 이제 몇 개를 깔아놓으면은 사실 제가 이제 오디오 바들을 갔을 때 그들 중에서 되게 복잡한 안주를 하는 집들도 있었어요. 뭐 피자 만드는 집도 있고 뭐 스테이크 만드는 집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뭘 소비를 하고 있나를 이렇게 둘러보면은 그런 거 먹는 사람은 한 테이블도 없더라고. 보면은 거기를 가는 사람들은 목적이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맞아.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건 아닐 거란 말이지 이제. 그래서 그 지점은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꾸려갖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한 2차, 3차쯤을 가는 집이 돼야 돼. 2차 집이죠. 최소 2차, 최소 밥을 3차 먹고 와야 되네. 1차 집으로는 절대 설 수가 없는 거죠. 3차도 근데 요즘에 3차 안 하죠. 요즘 3차는 안 하죠. 2차도 빡세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이거는 2차 바이고 그리고 양주집에 가까운 느낌의 맥주집이 되는 거겠죠. 그럼 장현수랑 토크할 수 있어? 토크바? 제가 이렇게 샤스 같은 거 하지 마. 지금 성우형 표정 아니 성우형 표정 진짜 토하는. 그래서 역삼역 쪽에 가면은 또 그런 바들이 여러 군데 있죠. 근데 약간의 뭐 잡담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그런 손님들하고서.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윤수형 팬들이 올 확률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좀 애새끼들이 그런 새끼들이 좀 많기는 한데 근데 객단가가 안 나와서 좀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질적으로는 근데 그래요. 재즈바를 하겠다는 게 제가 이걸로 먹고 살겠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인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있어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 그리고 좋아하는 레코드들 그리고 나름 이렇게 좀 모은 그런 좀 품질 좋은 레코드들을 같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인 거죠. 해요? 네가 허가해주는 건가요? 허가해줄게. 아니 내가 말리려고 들어보려고 한 건데 해. 근데 여기에서의 난제는 일단 서울에 이제 업장 그 월세가 너무 비싸다. 그게 지금 그럼 생각하는 월세 상한선 50? 200. 많은데? 200이야 뭐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 근데 이게 입지 조건을 봤을 때 200에 1층이어야 되고 1층? 저는 지하가 싫어요. 200에 1층. 아니 좋아. 그러니까 지하는 아닌데 4층에 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층이나 3층 정도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이게 3, 4층에서 이제 그 요식 업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허가가 나는 그런 그 건물이 별로 없어요 예상대로. 그러니까 다 오피스까지는 나는데 이제 별로 없고 뭐 3, 4층에서 되는 데들은 건물이 그 어떤 다 그냥 그런 주상복합류의 그렇게 감성 없는 그런 건물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류로 가는 게 아니 좀 어려워. 을지로 가면 3, 4층에 다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을지로 새를 몰라서 그래. 네가 을지로 그런데 새가 예상 외로 되게 비싸요. 에? 200이 넘는 데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로스트 앤 파운드 아니나? 그럼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해. 네가 새를 까보면 알아 그거. 아, 오케이. 네가 새를 까보면 다를 수 있지. 못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새 그리고 두 번째는 권리금. 동네가 진짜 좀 묘한 데를 잘 가야겠네. 그러니까 계속 그냥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둘러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적당한 데를 못 찾았어요. 이제 동네는 어디를 생각하세요? 동네는 이제 퇴근 후에 받아 보니까 저와 이제 조이선이 이렇게 만나기 좋은 서울 중심권이 좋겠죠. 강남은 일단 싫고 강북인데 이제 서울 어떤 중심권. 종로, 동네- 중구네. 동네로 중구 뭐 동네로 치면. 뭐 을지로, 뭐 중구, 그리고 용산, 뭐 마포 이 정도 지점이 되겠죠. 응? 그 언저리에서 200 정도의 1층 내지는 2층 그리고 뭐 그 정도 조건이면 될 것 같아요. 공간 한 15평 언저리. 효창 효창공원도 근데 좀 빡세지. 괜찮지. 괜찮나? 싸요. 근데 괜찮은데 가격도 거기도 그냥 까보면은 그 200에 15평 구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거는. 삼각지에 거기 있잖아. 거기 그냥 중간 쪽에 있는 그 길들. 그 삼각지 거기 그 타이 요리집 거기. 아, 그 라인에도 났는데 1층이 400 얼마더라고요. 그게. 근데 1층 빡세다. 2층 가야 될 것 같아. 2층도 자리만 괜찮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 건물 모양이 중요하죠. 맞아. 건물 모양 그 자리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건물 모양만 좀 그 레이아웃만 거기 레이아웃만 예쁘게 나오면 상관없는데 저도 길 가다 보면 한번. 조건에 부합하는 데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다니시다가 그런 가게짜리 그러니까 레이아웃 예쁘고 15평 정도 되는데 월세 한 200 정도? 한 그 정도 그 언저리 되는 가게 한번 발견하신 데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아니 거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디요? 동네? 보령제약 바로 앞이라서 어디죠? 말하자면 대학로인데 아. 보령제약 본사 대학로 쪽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고 그리고 로드뷰를 볼 수 있어요. 아씨. 이쪽으로 보면 요즘에 부동산 많이 보셔가지고 전문가네. 이 건물인 거예요. 아 여기 어딘지 알아요. 여기 괜찮은데. 여기. 2층. 그리고 여기 가격이 월세 180에 보증금 3천에 관리비 5만 원인데 이건 네모 앱이라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똑같은 걸 그 네이버 부동산에 무조건 있어요. 근데 내고 할 수 있구나. 아니 아마 수수료 때문에 네모 앱에는 10만 원이나 20만 원 더 붙여서 올려. 중개사들이. 그래서 여기 위치 지도도 나오거든.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거면 괜찮지. 그래서 이거 그 고령제약 있는 데고 말하자면 그 원남동인 거거든요. 여기 광장시장 종로 5가 사이에 있는 건데 이 정도 여기 되게 깨끗하고 괜찮더라고요. 저는 봤을 때. 저 여기 어딘지 알아요. 제가 예전에 그 쑥 다닐 때 그때 그 저 링크 좀 줘. 주차장 때문에 온갖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 돌아다녀 봐가지고 대충 어딘 줄 알아요 저기. 그래서 은근히 찾으면 좀 있어요. 여기 있을 거야. 근데 발로 뛰어야 돼. 맞아. 앱으로 보는 거랑 완전 다르고 맞아. 일단 그 매물 그런 것도 좀 그렇고. 씨발 저거 꺼졌네? 잠깐만요. 아 제가 아까 꺼졌어요. 그냥 냅뒀는데 괜찮아. 배터리가 배터리 없어요.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그런 우리 것들이- 15분 지키려고 했는데 너무 열심히 했네. 그러니까 20몇 분 갔네. 그래서 그 일단 테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LP 바들, 뮤직 바들이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뭔가 그 아저씨 느낌의 되게 그 노후하고 그 더러운 그런 감성이 있잖아요. 이제 그 감성에서 이제 일단 탈출하는 거. 배터리 진짜 없구나. 그냥 돼. 그래서 좀 깔끔하고 좀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좀 보기 좋을 만한 이제 그런 이제 인테리어와 어떤 향기를 가진 이런 가게인 동시에 라이브를 하지 않는 모든 이제 LP바들이 다 이제 라이브 지향으로 가는데 라이브를 하지 않고 옛날에 이제 좋았던 이제 50년대 60년대 이제 그런 LP 녹음들을 이제 들려주는 그런 이제 바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제가 졌습니다. 방금. 뭐예요? 라라랜드. 알았는데요?
저 가칭이 있어요. 저희 가게 가칭 있어요. 뭐예요? 재즈 앞바다입니다. 제주 앞바다? 제주 앞바다가 아니라 재즈 앞바다입니다. 약간 그 15,000원짜리 광고 팔 것 같은데 오징어. 여기에 이제 그 하루키 책들이 이제 다 이렇게 꽂혀 있으면 이제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렇게 광화문 같은 데서 일 끝나고 근데 진짜 딱 저는 그 타겟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30대, 40대 정도의 이제 회사원들이 퇴근하고서는 이렇게 밥 먹고 술 한잔 마시고선 들어가는 이제 딱 그 목표. 너무 젊은이들, 뭐 20대들이 많이 들으는 그런 힙한 가게들보다는 저는 그 정도 지점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 준비 중인데 이게 현실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서울에 이제 가게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거 돌파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뭐 아무리 지금 요즘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입주한 분들이 이제 권리금 내고 들어온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나갈 때도 권리금을 받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보존이 안 되는 금액을 그런데 쓸 수는 없다고 보니까 그 조건을 이제 뚫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데를 찾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많이 그냥 심심할 때마다 둘러보고 있습니다. 자, 재즈바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